저번 시간에 이제 전자군 2개의 전자군, 3개의 전자군, 4개의 전자군까지 이제 완벽하게 보셨어요. 2개의 전자군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시지 않나요? 얘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BeCl, Cl. 베릴륨 같은 경우는 뭔데? 금속이지만 어떻다고요? Cl하고 연결했을 때 이온 결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는 건 부족한 옥텟 가지고 저번 시간에 전자 부족 원자 이렇게 해서 설명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 기준으로 2개의 전자쌍이 가장 멀리 있을 때 이때 이 전자쌍들을 전자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요. 전자군은 풍선처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풍선은 특정 거리 이상으로 가까워지면 지들끼리 부딪혀서 그 압력 때문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군들도 마찬가지로 풍선처럼 가장 멀리 있으려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 2개가 제일 멀리 있을 때는 결합각 180도의 직선형이면 되고요. 이 직선형의 예로 뭐가 또 있냐면 이산화탄소요.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있을 때 얘도 C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긴 하지만 이중결합도 전자군으로 카운트할 때는 몇 개로 카운트해요? 1개로 카운트한다고 얘기했어요. 전자군 얘기할 때 이중결합은 하나로 카운트하는데 풍선으로 생각하자면 4개의 전자가 하나에 들어있는 뚱뚱한 풍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가운데 중심 원자가 아닌 옆에 있는 주변에 붙어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분자의 모양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얘도 결합각 180도의 직선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삼각평면형 갖고 나오는 얘는 뭐가 있었냐면 BF3가 가장 기본으로 많이 나오는 얘였어요. BF3 같은 경우는 뭐요? 3개의 전자군이 가장 멀리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면의 삼각형 이런 모양 된다고 말씀드렸고 결합각이 몇 도다? 120도다. 이게 이상적인 결합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모양은 뭐예요? 전자군을 카운트할 때는 어떻게 카운트하라고요? 이중결합도 뭐인 것처럼 전자군 몇 개인 것처럼 1개인 것처럼 그래서 총 몇 개의 3개의 전자군이긴 하나 단 이중결합의 경우는 아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전자군은 하나로 카운트하지만 걔네가 전자 4개가 있다. 즉 멋있게 얘기하면 전하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풍선으로 생각하면 뚱뚱한 풍선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네를 누르는 힘의 크기가 어때서? 커서 이 결합각은 120도보다 크다 작다? 작다. 얘는 결합각이 116도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4개의 전자군이 있는 배열 같은 경우는요. 4개의 전자군이 있는 배열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워낙에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하셨을 텐데 CH4 같은 경우는요. 하나, 둘, 셋, 4개예요. 근데 얘도 전자군을 얘기할 때는 몇 개라고 얘기해요? 얘도 전자군은 몇 개로요? 4개로 얘기해요. 하지만 이 전자군 4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분자의 모양을 얘기할 때는요. 항상 원자의 핵을 연결한 선 얘를 가지고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이 분자를 이렇게 삼연체로 하면 되죠. 그럼 얘네는 원자의 핵을 연결한 선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무슨 형태라고 얘기해요? 삼각 피라미드 이렇게 얘기하고 얘네의 결합각은 109.5도보다 크다 작다? 작다. 왜? 비공유의 커다란 반발력 때문에 그렇다. 누구도 H2O도 전자군의 배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전자군의 배열은 삼연체다. 왜? 전자군 몇 개가 있으니까? 4개가 있으니까. 군의 배열은 삼연체인데 비공유끼리의 반발력이 크고 얘네 분자 모양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라? 핵하고 핵 사이를 이은 선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무슨 형태다? 구분형. 2개의 비공유가 있으니까 결합각은 이쪽보다 더 작아진 104.5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자군 4개까지는 워낙에 많이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왜? 전자군 4개까지는 옥텟을 만족하는 거니까 고등학교 때 다 했거든. 근데 전자군 5개부터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어요. 봅시다. 얘는 P는 최외각의 전자가 몇 개? 5개. 얘는 최외각의 전자가 몇 개요? S는. 쟤는 최외각의 전자가 7개.
얘도 최외각의 전자는 몇 개인데요? 얘도 최외각의 전자는 7개인데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최외각의 전자가 5개인데 그 5개가 어떻게 해요? 5개의 단일 결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전자 5개가, 즉 전자군 5개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5개의 풍선이 서로 가장 멀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개가 뭐에 있고? 평면 삼각형에 놓여 있고 위에 밑에 어떻게 해요? 놓여야 돼요. 그래서 전체 형태는 삼각 쌍뿔형이 되는데 이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 3개가 평면 삼각형을 이루니까 여기 3개 삼각형 사이의 각도는 몇 도고요? 120도. 위에 밑에 있는 몇 도예요? 90도요. 봅시다. 3개가 하나, 둘, 셋. 평면 삼각형 결합각 120도라고 그랬어요. 위에 밑에 놓이는 몇 도니까? 90도니까. 결합각이 120도보다는 좀 어때요? 작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는 필연적으로 약간 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약간 멀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분자의 모양은 뭐예요? 삼각 쌍뿔형. 얘는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세야 돼요. 플로르가 4개 있으니까 몇 개의 단일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4개. 이걸 단일 결합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플로르는 몇 쪽이야? 17쪽.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몇 개? 7개. 그럼 플로르가 할 수 있는 건 전자 몇 개 받아서? 하나 받아서 한 군데밖에 결합을 못해요. 플로르는 2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옥텟을 만족하거든요. 그럼 얘네는 4개의 단일 결합을 했어. 그러면 황에서 전자 6개 중에 4개는 결합을 썼어. 남은 전자 몇 개예요? 2개. 그럼 그건 전자 쌍으로 얘기하면 몇 개예요? 하나. 4개의 단일 결합, 즉 4개의 전자군의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총 몇 개의 전자군? 5개의 전자군. 전자군이 놓이는 위치는 정확하게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어디로 가겠냐는 얘기지. 어디로 갈까요?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과 비교했을 때 반발력이 커요, 작아요? 그러면 120도 중에 가 있어야 돼요? 90도 중에 가 있어야 돼요? 120도 중에. 그래서 S를 기준으로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으면 플로르, 플로르. 얘네가 평면 삼각형을 이루는 축이 되는 거고요. 위에 플로르, 밑에 플로르. 문제는 얘가 워낙에 반발력이 어때서? 커서 위에 밑에 있는 수직한 이 플로르의 꼿꼿함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왜? 내 반발력이 제일 크다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민다. 옆으로 약간 이렇게. 따라서 얘의 분자의 모양은 옆으로 그리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뭐예요? 시소. 그죠? 근데 그 시소가 위에가 평평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서 약간 어떻게 된다? 쏠리는 형태의 시소가 된다. 그래서 얘는 시소형이 돼요. 그죠? 5개의 전자군이 존재하지만 얘는 시소 형태예요. 얘 볼까요? 브롬은 최외각의 전자 몇 개? 7개. 최외각의 전자가 7개면 플로르가 한 대 몇 개 왔어요? 3개. 그럼 결합을 몇 군데에서 했어? 3군데. 전자 몇 개 남았어요? 4개. 4개면 전자 쌍으로 몇 쌍이야? 2쌍. 비공유 2쌍에 공유가 3쌍 있어요. 어차피 배열은 이거라니까. 비공유는 어디로 가야 돼요? 비공유는 어디로 가야 돼? 위에 밑에 가야 돼? 삼각형에 가야 돼? 삼각형에 가야 돼. 그래서 브롬을 기준으로 비공유가 삼각형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해요? 플로르 있죠? 그럼 위에 밑에 뭐가 놓여야 돼요? 플로르. 위에 놓이는 플로르는 꼿꼿하게 90도 해요? 못해요? 왜 못할까요? 비공유 전자쌍. 걔를 약간 찌그러뜨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원래 얘 모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원래 기본 형태잖아요. 얘네는 T자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 놓이는 비공유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될 수 없이 약간 어떻게 해요? 옆으로 찌그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 책에서는 T자형 이렇게 얘기하고요. 책마다 약간 이제 표현이 다른데 어떤 책에서는 찌그러진 T자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얘를 볼까요? 얘는 요오드는 최외각의 전자가 7개 있어요. 근데 I3-니까 중심을 I, 얘를 중심이라 생각하면 옆에 요오드가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아이오딘 2개 더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몇 군데서 결합을 하겠어요? 2군데. 최외각의 전자가 몇 개인데? 7개. 2군데서 결합을 한다고 치면 총 전자 몇 개 남아요? 5개. I3에 뭐야? 마이너스. 그러면 그 전자까지 합해서 총 몇 개의 전자 남는다고 봐요? 6개. 6개면 전자 쌍은 몇 쌍? 3쌍. 이렇게 봐요. 따라서 얘는 비공유 몇 쌍에? 3쌍에. 공유가 몇 개? 2쌍. 그럼 그 비공유 3쌍은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90도 각도로 가는 게 좋아요? 120도에 가는 게 좋아요? 120도에. 그래서 얘는 아이오딘을 기준으로 비공유가 3쌍 있고 위에 있고 밑에 이렇게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따라서 얘의 분자 모양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직선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하시죠? 네, 이런 식으로 분자 모양이 존재하는 게 여기 보시는 네 번째에 보시는 5개의 전자군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건 6개의 전자군이 존재하는 경우로 배우셔야 되는데 6개의 전자군은 제가 이걸 안 지운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SF6 얘가 기본이에요. S는 최각의 전자가 몇 개? 6개. 플로르도 6개네? 몇 개의 단일 결합을 했다? 6개. 6개의 전자군, 즉 6개의 풍선이 서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방법은 하나다. 이거. 평면에 있는 4개도 다 결합각 몇 도? 90도. 위에 밑에도 결합각 몇 도? 90도. 따라서 모든 애들이 결합각 90도를 이루는 팔면체일 것이다. 그러면 얘도 S를 기준으로 모든 6개의 결합이 똑같으니까 평면 사각형에 플로우로 해서 이렇게 90도씩 해서 4개 있고 위에 밑에 평면에 사각형 있고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래서 팔면체가 된다. 이러고 끝났어요. 얘는 최각의 전자가 몇 개? 7개. 몇 군데서 결합했어요? 5군데. 전자 몇 개 남았어요? 2개. 전자 쌍으로 몇 쌍 남았어요? 1쌍. 5개 있으니까 전자군 5개, 전자쌍 1쌍이 더 있으니까 총 몇 개예요? 6개의 전자군이에요. 어디다가 비공유를 배치하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는 모든 결합각이 다 몇 도니까? 다 90도니까. 나는 비공유를 그냥 밑에 하나 배치할게요. 그게 제일 보기가 편하거든요. 밑에 비공유 하나. 그럼 어디 있어야 돼? 평면 삼각형에 뭐 있어야 돼? 플로르도 이렇게 있어야 되죠. 평면 사각형에. 위에 뭐 하나 있어야 돼? 플로르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럼 분자의 모양은 뭘까요? 평면의 사각형이니까 뭐? 사각형에 위에 하나 있으니까. 분자의 모양은 뭐라 얘기해야 돼요? 사각뿔, 단. 이런 문제가 있긴 해요. 제 손을 비공유 전자쌍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가 이 플로르가 놓여있는 이 평면이잖아요. 사각인 플로르가 있고 비공유 전자쌍인 내 손이 거기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죠. 나는 비공유 전자쌍이야. 그러니까 얘네를 냅도 위로 올려. 올리겠지. 문제는 나 하나가 위에 4개도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4개를 올려봤자 올리는 정도가 다 어때? 똑같이 올려요. 그죠? 그러니 실제 분자의 모양을 나타낼 때는 어차피 사각형이긴 한데 얘가 약간 위로 어떻게 된다고? 약간 다 어떻게 들리는 상태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들리는 정도가 다 어떻다는 거야? 다 똑같은 상태로 들려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분자 모양에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걸 지우지 않는 이유는요. 문제 이제 나왔을 때 여러분 보고 풀으라 하면 요 파트를 그냥 외워서 푸는 애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난 그냥 외워버렸어. 외워버렸을 경우는 이게 5개냐 3개냐 얘네 2개의 차이를 가지고 얘가 뭐가 이렇게 다르겠어? 2개를 많이 헷갈려요.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푸는지 패턴 보셨어요? 어떻게 풀어요? X는 제논. 최각의 전자가 몇 개? 8개. 얘는 비활성 기체예요. 최각의 전자가 8개. 계속 세잖아요, 숫자를. 최각의 전자가 8개인데 플로르가 4개니까 몇 군데서 결합했어? 4군데. 그럼 전자 몇 개 남았어? 4개. 그럼 쌍으로 하면 몇 쌍이야? 2쌍. 비공유 2쌍에 공유가 4쌍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군은 몇 개? 총 6개.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제논을 기준으로 비공유 전자쌍은 90도의 각도를 이루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공유 전자쌍 지들끼리는 90도를 이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비공유끼리 반발력이 제일 어떠니까? 크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얘를 기준으로 어차피 모든 각도가 다 90도니까 비공유끼리만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요? 180도 이뤄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로르들이 있는 이렇게 있으면 얘도 물론 위에서 밀겠지. 근데 그만큼 얘도 밑에서 밀겠지. 그러니까 둘 다 위에서 위에 밑에서 미니까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냥 평면 사각형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계속 숫자를 세면서 5군데서 결합했으니까 5개 하고 하나 더 있으니까 전자쌍 6개 이런 식으로 세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요? 3군데서 결합했으니까 전자 몇 개 남았어? 4개. 그러니까 쌍으로는 몇 쌍? 2쌍. 얘는 전자군 몇 개짜리? 5개짜리.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숫자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얘는 전자군 5개의 배열이고요. 얘는 전자군 6개의 배열. 아예 분자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원소가 나와도 여러분이 푸실 수 있으셔야 되고 10장하고 11장은 얘네들이 연결돼서요. 얘가 이렇게 6개의 전자군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결합에 참여하는 오비탈로 생각해 볼까요? s오비탈은 방이 몇 개야? s오비탈은 전자가 2개 들어가지 방으로 하면 칸 몇 개로 해? 1개로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총 6개의 전자가 6쌍의 전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S 방 1칸이잖아. 그죠? 총 방을 몇 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6칸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전자가 6쌍 있을 거 아니야. S 하나에 P가 몇 개? 3개. D가 몇 개? 2개. 그래서 얘는 중심 원소가 sp3d2의 섞인 정도를 갖는다. 이 총 6개의 오비탈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챕터 11에서 여러분이 배우실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0장하고 11장은 이런 식으로 연관이 돼요. 얘는 뭘까요? 똑같이 브롬이긴 하지만 얘는 얘는 오비탈로 얘기하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의 결합이 완성되기 위해선 S 하나랑 P 몇 개? 3개. 이번엔 D가 몇 개만 필요할까요? 1개밖에 안 필요해요. 그래야 방이 총 5개가 되거든. 똑같은 브롬인데도 얘네 2개는 완전히 구성하고 있는 오비탈, 즉 전자 배치 또한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파트는 나중에 챕터 11이랑 연관해서 어떻게 오비탈들이 혼성되느냐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문제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378페이지 줄 치면서 진행합시다. 5 전자군을 갖는 분자의 모양, 3번째 줄에 보시면 전자군의 상대적인 위치라고 있어요. 그 옆에요. 5개의 전자군은 서로 반발하여 삼각 쌍뿔 배열. 그 밑에 2줄 내려가세요. 중심 원자를 포함하는 삼각 평면에 3개의 적도 방향 전자군이 있고 이 평면의 위와 아래에 2개의 축방향 전자군이 있다. 따라서 적도 방향 전자군들의 결합각은 몇 도? 120도. 적도와 축 방향 전자군 사이의 결합각은 몇 도? 90도. 그 밑에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일반적으로 결합각이 클수록 반발이 어떻게 돼? 작아져. 적도 방향은 각도가 몇 도? 120도. 이 전자군의 반발이 적도와 축 방향, 각도 몇 도래요? 90도. 얘네 반발보다 작대요. 그 밑에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반발이 더 크므로 가능한 한 비공유 전자쌍은 적도 방향에 위치한다. 그 밑에 뭐 있어요? 삼각 쌍뿔 배열의 모양. 3줄 내려가시면 1. 전자군이 모두 뭘 가질 때? 결합군인 경우. 그죠? 삼각 뭐요? 쌍뿔 배열 모양. 밑으로 내려오셔서 2. 한 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 경우. 그때는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소형. 얘네는 그 표현법도 알아야 돼요. A에 X4, E 하나. 그죠? 2줄 내려가시면 이것은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도 방향의 위치를 차지한 첫 번째 예이다. 그래서 그 밑에 SF4의 분자 모양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가시면 3,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 경우 뭔형? T자형. AX3E2예요. 2줄 내려가시면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모두 적도 방향에 위치하므로 축방향 적도 방향의 결합각은 더욱 줄어들어 86.2도이다.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4. 3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 경우 선형 AX2, E는 3개. 이때는 선형이 돼요. 그 밑에 6 전자군을 갖는 분자의 모양, 팔면체 배열. 첫 번째 줄이요. 6개의 전자군은 팔면체 배열을 형성한다. 밑에 줄, 6개의 전자군은 6개의 꼭지점에 위치하여 이상적인 결합각 90도를 갖는다. 그 밑에 1. 전자군이 모두 결합군인 경우, 뭐요? 팔면체 모양. 그 밑에 2. 한 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 경우, 뭐요? 사각 피라미드 모양.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3.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 경우 뭐래요? 평면 사각 모양. 이때 할 수 있는 건 2줄 내려가세요.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은 서로 어디에 위치해야만 돼요? 반대에 위치해야만 돼요. 그 다음 페이지 VSEPR 이론을 이용한 분자 모양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단계 1. 원자의 상대적인 위치와 전자군 개수를 알기 위하여 분자식으로부터 루이스 구조를 그린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 못 그리면 안 돼요. 그 밑에 단계 2.
중심원자 주위의 모든 전자군을 계산하여 전자군 배열을 할당한다. 단계 3. 전자군 배열로부터 이상적인 결합각을 예측하고 비공유 전자쌍 또는 이중결합의 결합각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한다. 단계 4. 결합 전자군과 비결합 전자군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분자의 모양을 그려서 모양의 이름을 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예제 10.6에 두 개의 분자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건 안 할 거고요. 그건 다 아는 거라서 두 번째 분자를 할 건데, 두 번째 분자는 모양을 좀 문제를 좀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여기서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분자 뭘 그리고? 모양 그리고. 이상적인 뭘 예측하라? 결합각을 예측하여라 라고만 나와 있죠. 저 문제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COCl2O 분자의 가능한 공명 구조를 모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안정한 형태를 결정하고 뭘 이용해서? 형식 전화를 이용해서 가장 안정한 형태를 가지고 분자의 모양을 예측하고 결합각을 구하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볼까요? C는 최각의 전자 몇 개? 공명 형태 그렸던 거 기억하세요. 따라오세요. 지금은 이거 책 볼 일이 아니에요. 공명 형태 COCl2 분자 모양 할 때 어떻게 했어요? C는 최각의 전자가 4개, O는 몇 개? 6개. CL은 최각의 전자가 7개짜리가 몇 개? 2개. 따라서 전체 다 합한 몇 개? 24개. 분자 모양 그릴 때 가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애는 누구?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애, 제일 작은 애. 제일 작은 애. 그래서 누가 들어가야 돼요? C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놓여지는 원자가 총 몇 개예요? 산소 하나, 염소 2개. 총 몇 개? 3개. 따라서 O, Cl, Cl. 나 왜 이렇게 그렸을까? 3개니까 걔네가 무슨 형태의 배열을 할 거라고 짐작돼서 삼각형 형태의 배열을 할 거라 짐작돼서.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건 얘네들끼리 무슨 선으로? 결합선 하나씩 해서 연결하라 그랬죠. 그러면 24개 중에 전자 몇 개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나머지 전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전기음성도 큰 애부터 뭘 만족하게? 옥텟을 만족하게 배치하라. 18개 배치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끝났네. 18개 다 배치했어요. 지금 현재 얘는 분자 구조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C가 옥텟을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누군가의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와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공유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옥텟을 완성하는 게 분자의 루이스 구조 그리는 법 챕터 10 앞쪽에서 배우신 내용이에요. 1번, 얘네들 중에 가장 전기음성도가 작은 Cl부터 움직여 볼까요? 공명 구조 첫 번째, 얘가 가서 이중결합 형성해요. 첫 번째 공명 구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명 구조 그렸어요. 공명 구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C하고 Cl이 어디요? 여기에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Cl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산소는 이렇게 되고, 이게 공명 구조 두 번째겠죠? 세 번째는요? 어디에 있는 애가 와야 되겠어요? 어디에 있는 애요? 산소에 있는 애. 산소랑 그래서 이중결합을 하고, Cl하고는 단일결합, Cl하고는 단일결합.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저 분자의 공명 구조를 모두 그리고 이렇게 3개 그려 놓으시고 저렇게 양쪽 방향 화살표를 해 놓으셔야 얘네가 공명 구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형식 전화를 이용하여 가장 안정한 형태, 공명 구조 중에 가장 안정한 형태를 구하라 했어요. 얘 얼마예요? 형식 전화. 형식 전화 어떻게 구해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최외각 전자수에서 무조건 결합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으로 자르라고요. 나 그럼 형식 전화 얼마예요? 나 원래 CL은 최외각의 전자 몇 개 있어요? 7개. 지금 현재 나 몇 개 있어요? 6개. 따라서 나의 형식 전화는 플러스 1. 얘는 0. 얘도 0. 얘 형식 전화는 얼마예요? 나 원래 몇 개 있어요? 정상이야. 6개. 지금 나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하니까 7. 그래서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 형식 전하의 총합은 전체 분자의 전하량과 같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하니까 전체 0 됐잖아요. 그죠? 얘도,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0이란 얘기예요. 얘도, 얘는 뭐고? 0. 얘가 얼마? 플러스 1. 얘가 0,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0, 0, 0, 0.
실제로 우리가 예측할 때는요. 전기음 성도가 큰 산소가 전자쌍 한 쌍을 주는 것보다 전기음 성도가 산소보다 좀 작은 염소가 한 쌍을 줄 것처럼 예측을 했거든요. 그렇게 될 것처럼 예측했지만 실제 형식 전화를 같이 해보니까 누가 제일 안정한 구조라고 예측이 돼요? 얘가 제일 안정한 구조라고. 그래서 COCl2의 실제 분자 구조를 원자 사이의 결합끼리 재갖고 해보면 얘랑 가장 근접해요. 공명 형태의 가장 기여도가 큰 또는 가장 안정한 공명 구조를 구하고 그럼 누구예요? 얘죠. 얘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뭐 하라 그랬어요? 분자의 구조. 분자 구조 할 때 이중결합도 전자구는 몇 개로 칠하고? 1개. 재준아. 이중결합도 전자구는 몇 개로 칠하고? 1개로. 전자군 1개로 치는데 이중결합은 단 전자개수가 어때서? 많아서 뚱뚱한 풍선이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뚱뚱한 풍선 하나, 여기 2개, 3개. 따라서 얘도 결합각은 몇 도? 이상적인 결합각은 120도가 되겠지만 일단 분자의 모양은 평면 삼각형인데 단 얘는 120도보단 각도가 크다 작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각도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어떻게 될지 몰라. 여기가 H하고 H였으면 116도인데 얘네가 CL이기 때문에 전자 밀도 사이즈가 좀 크거든. 원자 자체. 그래서 정확한 결합각은 여러분이 모르지만 단 내가 아는 건 이 각도는 몇 도보다 약간 작을 것이다. 120도보다 조금 작을 것이다. 거기까지만 예측하시면 된다. 이해 가시죠? 분자의 모양은 뭐고? 평면 삼각형.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공명구조 3개는 다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예제 10.7은 SBF 5개랑 BRF 5개. BRF 5개는 아까 예를 들어서 했었고요. SBF 5개 저건 뭐야? SB는 15족 원소예요. 근데 SB는 여러분들이 외우신 원소예요? 아니죠. 최각의 전자가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원자 번호를 준다든지 그래서 1s2, 2s2로 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몇 쪽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 옆에 플로르랑 결합해서 이렇게 전자군이 5개 있다. 그냥 그 정도만 가지고 분자의 모양만 그리실 수 있으면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보셔야 되는 건 이렇게 여러 개의 중심 원자를 가진 애들이요. 예를 들어서 에테인 C2H 6개요. 에테인을 배우셨다면 에테인의 분자 모양을 구하시오라고 얘가 나오잖아요. 이럴 땐 분자 모양이 하나로 안 돼요. 왜? 얘는 중심 원자가 지금 몇 개니까? 2개니까. 그 각각의 중심 원자를 가지고 다 그려주셔야 돼요. 따라서 첫 번째 탄소를 가지고 얘 분자 모양 뭐예요? 3면체. 두 번째 탄소에도 4개의 단일 결합이 있으니까 분자 모양 뭐예요? 3면체. 따라서 얘는 3면체 몇 개가 겹친 거? 2개가. 얘는 이번 축제 기간에 많이 만나셨죠? 네. C2개, H5개, OH 뭐예요? 에탄올. 네. 얘들은 어떻게 해요? C하고 C. 얘도 4개 3면체니까 뭐예요? 3면체. 얘도 4개의 단일결합 3면체. 이 O는 뭐라 생각하셔야 돼요? 비공유 2개, 공유 2개. 전자구는 3면체 배열이지만 핵을 연결했을 때는 물처럼 무슨 형태? 구분형. 3면체, 3면체, 구분형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실제 문제로 가장 많이 출몰하는 아이는 이 아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많이 써요. CH3CO, CH3. 어떻게 될까요? 이 C는 3개. 하나, 둘, 3개. 결합했죠. 그리고 나서 이 C하고 C하고 붙었어요. 근데 이 C는 O하고 이중결합을 했고 또 C가 있고 이 C는 수소 몇 개? 3개. CH3라는 메틸 그룹이 몇 개? 1개, 2개. 2개면 하나면 모노, 2개면 뭐예요? D 또는 다이라고 얘기하죠. 3개면 트리. 따라서 얘 그냥 편하게 부르는 이름은 D 메틸 그룹이 붙어있는 C하고 O 사이에 이중결합이 붙어있으면 케톤이거든요. 옛날에 불렀던 이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름으로 이 아이는 아세톤. 아세톤은 뭔지 다 아시죠? 매니큐 지우는 그 아세톤이요. 네, 이 아세톤 같은 경우에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탄소를 기준으로 뭐? 평면 삼각형. 옆에 있는 걸로는 뭐? 3면체. 이쪽에 있는 걸로도 뭐? 3면체. 따라서 평면 삼각형의 3면체 2개가 어떻게? 겹쳐 있는 형태. 이해 가시죠? 그렇게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도대체 이런 걸 왜 그렇게 그렸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왜 했을까?
이유가 뭘까? 왜 배웠을까? 분자 모양. 왜 이 난리를 쳐가면서 분자의 모양을 계속 그려가면서 배웠을까? 이거 하려고. 분자의 뭐 찾아내려고? 극성 찾아내려고요. 이 분자가 극성이다, 무극성이다, 그거를 예측하기 위해선 분자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만 그걸 예측할 수 있어요. 실험실에서 이 녀석, 아세톤을 제일 많이 쓰는 이유는 뭐다? 가운데 있는 중심 탄소를 가지고 봤더니 얘는 C하고 O 사이에 무슨 결합이 있어요? 이중결합. 이 전자는 주로 누구 쪽으로 당겨질까요? 탄소 쪽으로, 산소 쪽으로. 두 개 중에 전기음성도 누가 커? 산소. 얘 이쪽으로 전자가 많이 당겨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아래가 플러스예요. 여기에 있는 사면체는 전자 쏠림이 크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C하고 H 사이에 있는 전기음성도 차이는 0.4지만 전자 쏠림 있다 배웠어요? 없다 배웠어요? 없다고. 챕터 9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네는 화학결합, 공유결합 했을 때 C하고 H는 전자 쏠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쪽 파트는 극성이요? 무극성이요? 양쪽에 있는 이 파트는 극성이요? 무극성이요? 무극성이요. 가운데는 뭐가 나타나요? 극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세톤은 누구랑도 섞여요? 극성인 물. 옆에 있는 무극성인 누구랑도 섞여요? 기름이랑도 섞여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녹이는 용매 또는 뭔가를 씻는 세척제로 제일 많이 써요. 나중에 만약 실험실에 여러분들이 일하게 되면 실험실에서 하는 비커나 시험관 닦는 초자료 닦는 가장 많은 용액으로 쓰는 애가 얘예요. 아세톤. 이해 가시죠? 분자의 성질이 이런 식으로 분자 모양에서 나오는 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진짜 열심히 배우는 아이가 누구냐? 얘요. 이 녀석이요. 제일 좋은 예예요. 왜? 결합은 여기 있는 이 이중결합은 누구 쪽으로 당겨질까요? 결합은 누구 쪽으로 당겨져요? 결합은 산소 쪽으로 당겨져요. 결합은 이렇게 산소 쪽으로. 결합은 산소 쪽으로 당겨지는데 양쪽으로 당겨지는 힘의 크기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분자 자체에는 한쪽으로의 전자 쏠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결합은 극성 결합, 분자는 무극성 분자. 이렇게 나오죠. 이때 이렇게 제가 쓴 이 화살표요. 이 화살표가 플러스 파트에서 마이너스 파트로 선 긋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직선 하나를 플러스 쪽에 더 쓰잖아요. 저 화살표가 벡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자의 쏠림을 나타내는 벡터.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몇 개 있어요? 2개. 그 2개의 극을 다이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2개의 극이 있는 상태의 벡터.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럼 얘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얼마니까? 0이니까. 무극성 분자였거든요. 이 분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네는 CO2잖아. 얘는 CS2는 CO2랑 어떻게 생겼을까? 똑같게 생겼겠지. 왜? O나 S나 최외각의 전자가 똑같이 몇 개니까? 6개니까. 그래서 S. 얘도 쌍극자 모멘트는 C하고 S하고 S 쪽으로 약간 있어요. 크기는 얘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왜? S가 O보다 전기음성도가 어때서? 작아서. 그죠? 이런 분자도 있어요. SCO.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대로 배열되거든요. 얘랑 어떻게 해요? 얘랑 똑같겠지. O나 S나 똑같이 몇 쪽이니까? 16쪽이니까. 얘는 극성일까요? 무극성일까요? 어떤 분자일까요? 왜요? 이쪽으로가 좀 세겠죠. 이쪽으로가 약하겠죠. 두 개 합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세겠죠. 나타나겠죠. 그래서 산소가 마이너스가 되는 극성 분자가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분자의 극성, 무극성을 모양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383페이지에 있어요. 위에서 6번째 줄이요. 커다란 분자에서는 분자의 모양과 결합의 극성이 분자의 극성, 즉 전체 분자에 걸친 전하의 불균형 또는 부분적인 불균형을 결정한다. 전기장 내에서 극성 분자는 분자 내의 부분 전하가 반대의 전하를 가지는 전극 쪽으로 향하도록 배양한다. 쌍극자 모멘트는 분자 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며 단위는 뭐다? 드바이이다. 그 밑으로 내려가세요. 결합 극성, 결합각, 쌍극자 모멘트. 세 번째 줄에 1, CO2, 극성 결합, 비극성 분자.
이산화탄소에서 C와 O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커서 각 C,O 결합을 뭐로 만든다? 극성으로 만든다. 밑에 줄, 결과적으로 두 개의 결합 극성이 상쇄되어 분자의 R자 쌍극자 모멘트는 없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E, H2O, 극성 결합, 극성 분자. 두 줄 내려가세요. 결합 극성은 분자가 V자형을 갖기 때문에 상쇄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가실까요? 3. 같은 모양 다른 극성. 서로 다른 분자들이 같은 구조를 갖는 경우 중심 원자에 결합된 주위의 원자들에 의해 극성이 영향을 받는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분자의 모양은 다 똑같아. 분자의 모양은 다 똑같은 사면체이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얘는 4개가 다 염소인 사유마탄소고요. 쟤는 3개는 염소고 하나는 수소인 클로로포름이에요. 그러면 4개가 다 똑같이 있을 때는 쌍극자 모멘트 4개, 이 벡터 합하면 0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 벡터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아랫방향. C하고 H는 한쪽으로 쏠림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본다고.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분자가 아랫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극성 분자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배우셨어요. 어디에서? 챕터 10에서.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연습문제 2판과 3판 책의 연습문제 번호가 같고요. 연습문제를 부르고 다음 시간은 금요일이지 너네. 금요일 지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수업 시간 전까지 이 위에 올려놓으세요. 뭐는? 챕터 10 연습문제는 풀어서. 5번, 7번, 11번, 15번, 5번, 7번, 11번, 15번,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 24번. 24번 아까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포스젠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3번, 35번, 그리고 나서 45번, 52번. 되셨어요? 그렇게 문제 푸셔서 다음 주 화요일 이 수업 시간 전까지 요 위에다 딱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1장이요. 제가 11장은요. 제가 1학기 이번 수업 시작하자마자부터 여러분한테 귀에 딸토록 얘기했어요. 11장은 제일 어떨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11장이 제일 어려워요. 11장에선 여러분이 크게 보면 2가지 이론을 배우세요. 첫 번째 이론은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고 그래서요. VB 이론인데 저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건 2가지예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사면체 구조 아니면 5개의 전자군을 가지는 삼각 쌍뿔 구조, 6개의 전자군을 가지는 팔면체 구조, 그런 구조들이 왜 생길 수밖에 없는지, 원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결합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VB 이론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결합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궤도 함수,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이런 애들이 섞인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를 한번 보셔서 그래서 그 전자 오비탈들이요. 탄소에 있는 오비탈과 수소에 있는 오비탈이 겹쳐요. 전자 구름이. 그럼 우린 그 겹치는 부분을 뭐 했다고 얘기해요? 결합했다. 전자를 공유해요. 그래서 공동 소유하니까 여기서 결합이 일어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궤도 함수 겹치는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걔네가 어떻게 겹치느냐에 따라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배우실 거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분자의 모양 가지고는 왜 A 분자는 에너지가 크고 B 분자는 에너지가 작을까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A 분자는 자석 쪽에 끌리고 B 분자는 자석에 안 끌릴까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이론이 뭐예요? 분자 궤도 함수, 몰레큘라 오비탈이라고 얘기하는 이론이에요.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려워. 다 어려워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책에 이제 11장의 책에 별로 줄칠 일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1장 책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쫙 칠판했으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 책에 줄을 치면서 또 한번 그리면서 또 한번 얘기할 거예요. 2번 들으시고 맨 끝에 여기 궤도함수 갔을 때 또 그리면서 또 얘기할 거거든요. 3번 들으면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수업 시간에 딴짓만 안 하면 3번 들으면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탄소는 몇 군데서 결합한다. 아까 CH4 배우셨죠? CH4는 몇 군데서 결합해요? 4군데. 제가 그거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탄소는 최외각의 전자가
4개. 그래서 몇 군데서 결합한다? 4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탄소는 몇 번? 6번. 1S의 전자가 몇 개예요? 2개. 2S에 몇 개죠? 2S에 2개. 그 다음에 2P에 6개? 2P에 전자 몇 개 더 들어가야 돼? 2개. 이거를 얘기할 때 챕터 8에서 기억하시죠? 붕소는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탄소의 전자가 들어갈 때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 3가지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 맞는 거였어요? 2번이 맞는 거였어요. 2번이 맞는 거라는 거 우리가 실험적으로 어떻게 알아냈어요? 홀전자가 있으면 자석 사이에 통과시키면 가만히 있어요? 휘어요? 휘어요. 지금 얘는 붕소거든요. 전자 5개짜리. 붕소가 요만큼 휘었으면 탄소는 던져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더 그 2배만한 각도로 더 휘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2번. 왜? 이거나 이거라면 휠 테니까 안 휠 테니까 안 휠 테니까 전자가 쌍을 이뤄서 스핀의 방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휠 테니까. 그래서 그러한 실험적인 근거로 훈트의 규칙이 이론적으로 탄력을 받았어요. 이렇게 여러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때는 하나 홀전자가 많은 형태로 들어간다.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은 탄소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이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탄소는 몇 군데서 결합한다? 4군데서 결합한다. CH4이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둘 다 무리 없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지. 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탄소의 실제 결합을 생각해보면 얘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원래 어떻게 돼야 될 거 아니?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되니? 한 쌍의 전자를 딴 애가 갖고 와야 돼. 난 여기 전자 있어 없어? 없어. 여기에 뭐 누가 나한테 하나 주고 여기도 누가 나한테 하나 주고. 지금 바닥 상태 탄소 전자 배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얘가 이 탄소가 이 바닥 상태에서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8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요? 질소처럼 비공유 전자쌍 갖는 애가 한 쌍 주고 배위결합하고 나머지 한 군데 이렇게 돼야만 결합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가 이렇게 4군데에 단일 결합을 해서 팔이 4개니까 결합 4군데에서 해서 CH4가 된다. 이건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이런 애가 만들어지잖아. 근데 탄소의 오비탈을 보면 한 쌍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 그럼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뭐냐 이거지.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궤도가 뭐예요? 그게 혼성 궤도예요. 혼성 궤도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 상태는 바닥 상태, 원자 자체가 딴 애들하고 결합하지 않은 혼자 있는 바닥 상태의 안정한 전자 배치예요. 분자가 된다는 건 이 원자가 다른 애랑 뭘 한다는 얘기예요? 결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결합이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얘가 가만히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받아서 같이 결합을 하겠어요? 뭔가 활성화 에너지를 받아서 딴 애하고 결합하는 형태로 바뀌겠죠. 그렇게 결합하는 형태로 바뀔 때 에너지를 받으면 얘네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일로 떠서 4개가 섞여버려요. 그래서 S 오비탈 몇 개? 하나에 P 오비탈 몇 개가 섞였어요? 3개가. 그래서 똑같은 홀전자가 몇 개 나온다? 4개. 이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S 오비탈은 둥글죠. 배웠잖아요, 앞에서. P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R형 형태라고 배웠죠? 둥근 거 몇 개랑 1개랑 R형 몇 개가 겹쳤어? 3개. 그럼 S 캐릭터가 몇 프로야? 상식적으로 계산하세요. 4분의 1이니까 25%겠지. P 캐릭터가 몇 프로야? 75%겠지. 따라서 이 4개의 오비탈은요. 어떻게 생겼느냐. S 캐릭터 25%, P 캐릭터 75%에 이렇게 생긴 이런 새로운 오비탈이 만들어져요. 얘가 sp3 혼성 오비탈이에요. 이건 오비탈 하나의 모양이에요. 그럼 탄소는 지금 이런 애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애 몇 개? 4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애 4개를 갖고 있는 탄소는 얘도 지금 오비탈이라는 건 결국 전자구름이잖아요. 전자구름은 앞에서 챕터 10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풍선으로 생각하시라 그랬죠. 풍선들은 서로 당겨요, 싫다고 밀어요. 몇 개의 풍선이 있어야 된다고? 4개. 따라서 그 4개의 풍선은 이렇게 생겨야만 해요.
C 2개, H 6개. 고등학교 때 배운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다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C 하나가 몇 개의 결합이요? 네 개의 무슨 오비탈이요? 혼성 오비탈. sp3 하나, 둘, 셋, 넷. 이런 4개의 sp3가 있어요. 여기에 또 C 하나가 있어. 얘가 몇 개?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그리고 몇 개요?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뭐예요? 탄소. 여기도 누구예요? 탄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가 오는 거예요? 수소는 첫 번째 껍데기에 1s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소는 구형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전자가 겹쳐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탄소 하나는 4개의 똑같은 애가 있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sp3 혼성 오비탈 4개가 있고 그 4개랑 수소의 1s 오비탈이 겹쳐서 이렇게 분자 모양이 형성이 됐어요. 이때 얘 s 오비탈이라고 부른 이유는 제가 무슨 형태라서? 구라서. 구는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서 착안을 해요. 뭐? 여기에 있는 이 결합, 여기에 있는 전자구름의 겹침이 결합이잖아요. 결합, 이 결합, 이 결합, 이 결합, 이 결합, 이 결합. 이 각각의 결합들은 핵하고 핵 사이를 잇는 가상의 선, 우리는 그걸 결합축이라고 부르고 이 가상의 선인 결합축 위에 전자 밀도가 이렇게 존재하죠. 얘네를 실제로 이렇게 그려보면 약간 이런 원통형의 모양의 여기 전자들이 놓여 있거든요. 얘를 가운데 보세요. 이 연필이 결합축이에요. 이게 결합축이고 제 손이 전자 밀도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동그랗게. 이렇게 손만 딱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 이 결합축을 기준으로 동그랗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동그란 면이니까 요 단면만 이렇게 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을. 이 원통 막 돌리는 거 돼요? 안 돼요? 원통. 돌려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다고. 여기 있는 원통이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와도 된단 말이에요. 원통이니까. S가 방향성이 없는 구라서 S라고 붙였죠. 그럼 이번에 있는 이 결합축 사이에 있는 원통도 결합축을 기준으로 원통 막 돌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 원통도 돌려도 되니까 방향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향성이 없다. 즉 S에서 이름은 따와야 되는데 똑같이 S를 붙일 수는 없다. 그리스어로 바꿔라. 그래서 뭐? S의 그리스어 시그마. 얘가 무슨 결합이 돼요? 시그마 결합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게 얘기하면 분자에서 전자가 들어가는 공간. 그래서 뭐요? 시그마 분자 오비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확 줄여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그마 결합. 되셨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모든 단일 결합은 다 무슨 결합이다? 시그마 결합이다. 시그마 결합은 어떻게 되면 된다? 핵하고 핵을 연결한 선, 그 선 위에 전자들의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면 다 무슨 결합이다? 다 무슨 결합이다? 시그마 결합이다. 시그마 결합은 걔를 기준으로 돌리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단일 결합일 땐 잘 들으세요. 여기 CL이 있고 여기 CL이 있는 거. 이거랑 단일 결합일 땐 CL이 둘 다 위에 있는 거. 얘랑 얘는 같은 애예요? 다른 애예요? 같은 애라 배웠어요? 다른 애라 배웠어요? 같은 애. 얘는 같은 애야. 단일 결합이면. 왜? 얘 어떻게 할 수 있어? 끽끽끽끽 해서 돌리는 거 해 못해? 돌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는 어떤 애예요? 같은 애예요. 저게 다른 경우는 이중결합에선 달랐지. 왜 달라졌는지를 지금 얘기할 거예요. 이 분자는 C 2개, H 6개의 분자예요. 시그마 얘기했고 sp3 혼성 오비탈 배우셨죠? 그럼 이번에 또 하나 보세요. 분자 중에 이런 분자가 생겨요. 분자 어떻게 그렸어요? 고등학교 때 C하고 C 사이에 무슨 결합? 이중결합 H, H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저 이거 챕터 9하고 챕터 10 할 때 한 두세 번 그려서 여러분 보셨는데요. 결합각도 보시고 하셨어요. 영주야.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이런 분자가 이제 존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단일 결합만을 쓰라면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3개. 그죠? 여기 하나 더 붙는 이거는 이중결합으로 하나 더 붙었어요. 쟤는 왜 생겼을까요? 반응성은 단일 결합이 커요? 이중 결합이 커요? 고등학교 때 했잖아. 단일 결합이 커? 이중 결합이 커? 반응성은 이중 결합이 커. 이중 결합이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걔가 더 안정하다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애들이 단일 결합인 이렇게 생기면 제일 좋잖아. 근데 이런 이중 결합이 왜 생겼을까? 이유가 뭘까? 왜 생겼을까? 석유 뽑아내보면 얘도 있고 얘도 있거든. 이거 왜 있을까?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이거 갖고 배울 텐데 얘가 도대체 왜 있을까? 이유가 뭐다? 수소가 부족해서. 그 환경에 수소가 부족했을 경우에 탄소는 옥텟을 만족해야 되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무슨 결합을 하는 거예요? 다중 결합을 하는 거예요. 기본은 모든 애들이 단일 결합인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3주기 이상은 확장된 옥텟 룰, 그래서 5개의 전자쌍, 6개의 전자쌍이 존재하는 이유가 단일 결합 여러 개인 게 제일 좋다니까? 공간만 충분하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수소 개수가 너무 적은 거야. 어쩔 수 없이 다중 결합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요. 얘가 원래대로 섞이면 4개가 다 똑같아야 되죠. 그럼 4개가 똑같은 무슨 오비탈이 나와요? sp3 혼성 오비탈이 나와야 되죠. 근데 얘는 그렇게 해서 sp3를 하려고 했더니 수소 개수가 남아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얘는 오비탈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렇게 형성돼요. 섞이긴 4개가 다 섞였는데 그중에 실제 단일 결합은 몇 군데서밖에 못해? 3군데. 그래서 섞이는 애 혼성 정도로 sp2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p 하나는 결합을 못하는 상태로 저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생긴 오비탈이 sp2 혼성 오비탈이라고 얘기해요. 이 sp2 혼성 오비탈은 s 캐릭터가 몇 프로 될까요? 아까 얘는 s 캐릭터가 몇 프로였어요? 25%였거든요. 이번에 얘는 s 캐릭터가 몇 프로일까요? 33%가 되겠죠. 얘는 아까 애보다 s 캐릭터가 좀 더 어떻게 해요? 많아졌어요. 그럼 그게 얘 모양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아까 sp3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 이번에 얘는 s 캐릭터가 좀 커졌잖아.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이렇게. 더 짧고 구에 좀 더 가까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뭐가? 여기 P에 있는 이 부분이 좀 더 작게요. 이해 가셨어요? 네. 그럼 이렇게 생긴 sp2 혼성 오비탈이 생겨요. 근데 탄소 하나에 이런 sp2가 몇 개 생겨요? 몇 개 생겼어? S 하나 P 2개니까 총 오비탈이 몇 개야? 3개. 아까 전자군 배열에서 3개의 전자군이면 무슨 형태로 있는 게 제일 안정하다 그랬어요? 평면 삼각형. 그래서 이렇게 생긴다고요. C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항상 세 번째 그리는 건 이렇게 이상. 여기에 누가 있고요? C가 있고요. 이쪽에는요. 또 C를 기준으로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둘, 셋. 여기에 뭐 있어요? C.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와서? 수소가. 여기도 누가 와? 수소. 여기도 누가 와? 수소. 여기도 누가 와? 수소. 전자 결합을 볼까요? 결합의 패턴을 보면요. 얘 핵하고 핵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어? 핵하고 핵 결합축에 있어? 없어? 얘도 결합축에 있죠? 얘는요? 핵하고 핵을 이은 결합축에 있어요. 그잖아요. 결합축 중간에 박혀 있잖아요. 얘도 결합축 중간에 박혀 있고 얘도 결합축 중간에 박혀 있어요. 이렇게 핵하고 핵을 연결한 결합축 중간에 전자들이 박혀 있으면 걔는 무슨 결합이에요? 다 무슨 결합이에요? 시그마 결합이에요. 이해 가시죠? 다 시그마 결합이에요. 그렇게 해서 탄소가 3개의 sp2하고 결합을 다 했어요. 뭐 아직 남았어요? 결합 못한 애가 아직 하나 남지 않았어요? 무슨 오비탈? p-오비탈. 그러면 그 p-오비탈의 전자는 아까 보셨죠? 전자군이 지금 이렇게 3개가 평면 삼각형으로 있어요. 나머지 하나 남는 어디로밖에 못 가요? 나머지 하나 남는 전자는 공간상의 위치를 생각해봐. 평면에 삼각형이 있다니까? 나머지 하나 남는 전자는 어디 있어야 되겠니? 어디로? 그 공간에는, 그 평면에는 배치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럼 어디서 돌아야 돼? 위에 밑에 이렇게 돌아야지. p-오비탈이니까 이렇게 돌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돌아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렇게 돌았어. 그러면 얘도 전자고 얘도 전자야. 되게 가까운 원자 사이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똑같이 위아래로 이렇게 돌고 있어. 전자는 가만히 있어요. 파동이에요. 2개의 파동이 이렇게 해서 겹치면 뭔 간섭? 2개의 파동이 이렇게 해서 겹치면 여기 있는 얘네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무슨 간섭을 해야 될까? 보강? 상쇄? 상쇄는 느지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두 개가 보강 간섭하는 게 파동 겹쳤을 때 안정도가 커져요. 예? 두 개의 간섭이 뭘 해야 될까? 보강 간섭을 해야 돼.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두 개의 위상이 어때? 같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보강 간섭을 하려면 겹쳐야지. 위로, 아래로. 그죠? 정상파니까 갖다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위에, 밑에. 그래서 전자구름. 제가 혹시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파이 결합은 재질은 솜사탕 같은데 원자핵 위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플랑크 소세지 같은 이런 전자구름들이 있다. 그죠? 이게 무슨 결합이요? p 오비탈 몇 개가 겹쳤어? 두 개가. p에서 이름은 따오는데 글이 써 문자로 하니까 뭐 파이. 그래서 얘가 무슨 결합이 돼? 파이 결합. 그래서 혹시 이런 거 배우지 않으셨을까요? 얘네는 같은 애 다른 애. 위에 거는 뭐라고 부르고? 트랜스 시스 중에 위에 건 트랜스. 왜?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으니까? 반대. 밑에 건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으니까 밑에 건 뭐? 시스. 둘 중에 누가 더 극성이다? 왜? 얘는 얘를 기준으로 한쪽에 전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몰려 있으니까. 얘는 아까처럼 얘는 아까 두 개가 같다 했다. 얘는 왜 안 같을까? 이중결합에서는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다 못한다. 왜 못할까? 탄소를 기준으로 위랑 밑에 전자구름, 소세지처럼 생긴 이 전자구름 두 개가 하나의 결합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전자가 이 위에 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 얘가 결합을 하기 위해선 위에 밑에 있는 이 구름이 다 찢어지고 새롭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중결합은 두 개가 같은 애다 다른 애다 다른 애다. 단일결합보다 이중결합이 반응성이 크다 작다? 단일결합보다 이중결합이. 에테인과 에텐은 누가 더 반응성이 크다? 에텐이 반응성이 크다. 왜 그렇다? 얘가 딴 애랑 결합을 한다는 건 보세요. 시그마 결합은 반응성이 작아요. 이유가 뭔데? 핵 사이에 지금 전자가 박혀 있으니까. 파이 결합의 전자는 어디에 노출돼 있어? 바깥에 노출돼 있잖아. 이렇게 바깥에 노출돼 있으니까 바깥에 노출된 전자는 플러스가 1로 다가오면 걔랑 붙기가 어떻다? 쉽다. 그래서 파이 결합은 반응성이 어떻다? 크다.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제일 11.3에서 배울 분자 궤도 함수에서 뭐까지 나가냐면요. 이런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을 하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보세요. 얘네가 파이 결합을 형성했다는 건 무슨 뜻이다? 얘네끼리 무슨 간섭했다? 보강 간섭했다. 그래서 파이 결합도 시그마 결합처럼은 아니야. 왜? 시그마 결합은 핵하고 핵의 가운데 마이너스가 박혀서 양쪽에 플러스를 당기는 게 무슨 결합이에요? 그게 시그마 결합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당겨줘. 왜? 거리도 어떠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딱 박혀서 당겨주니까. 그죠? 파이 결합의 전자는 그 정도는 아니야. 크게 봤을 때 핵과 핵이 있는 공간에 안쪽에 전자가 있어요? 바깥쪽에 전자가 있어요? 핵과 핵이 있는 공간에. 이 선을 기준으로 얘들아 안쪽에 여기에 전자가 있겠니? 바깥에 전자가 있겠니? 안쪽에. 따라서 얘도 땡기긴 해. 누구를? 핵들을 땡기긴 해. 근데 누구처럼? 시그마 결합처럼 가운데 아주 가까운 데서 땡기는 게 아니고 위아래 이 핵의 안쪽 영역에서 전자를 땡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합을 좀 더 어떻게 하긴 해요? 세게 하긴 해요. 그래서 단일 결합 하나 끊을 때는 347이 필요한데 이중 결합 두 개를 다 끊을 때 결합 에너지는 620이란 말이야. 파이 하나를 끊는 건 쉬운데 파이하고 시그마하고 같이 있으면서 결합을 좀 더 어떻게 하니까? 세게 해주니까. 그럼 11.3에서 배울 분자 궤도 함수 MO 이론에서 배우는 내용은 뭐냐? 우리가 지금 결합을 하기 위해선 두 개가 보강 간섭한다고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가운데 파이 결합이라는 걸 만들었잖아. 근데 모든 전자가 다 이렇게 위상이 똑같을까? 아니겠지. 전자들 중에 위상이 반대인 전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파동 함수가. 그럼 그 두 개가 겹치면 위상이 반대인 두 개가 겹치면 어떻게 겹칠까? 보강 간섭이 아니고 무슨 간섭할까? 상쇄 간섭하겠지. 상쇄 간섭을 한다는 얘기는 재훈아, 상쇄 간섭을 한다는 얘기는 파동에서는 두 개가 상쇄 간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 두 개 만나면 어떻게 돼? Z 하고 없어지겠지. 전자잖아. 전자가 파동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전자 자체는 본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질이 있는데 걔네 두 개의 파동이 상쇄 간섭을 한다고 전자가 Z 하고 없어지겠냐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개의 전자가 상쇄 간섭을 할 땐 그 전자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것도 천재인 누가? 슈레딩거가 파동 방정식을 또 풀어냈다 이거지. 풀어내서 상쇄 간섭을 했을 때 그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았어. 찾았더니 어디 있더라? 여기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보세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위로 나왔다가 밑으로 들어간다고요. 두 개의 p 오비탈 여기 있던 전자 두 개가 상쇄 간섭을 해서 겹쳐서 파동이 되면 핵의 바깥쪽에 이렇게 돌거나 여기서 돈다고요. 예? 전자가.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서 도는 전자들 있잖아요. 이 바깥에서 도는 이 전자, 상쇄 간섭한 전자는 핵하고 핵의 사이에서 당기는 역할이에요. 핵의 바깥에서 옆으로 당겨요, 오히려. 전자가 여기 있다니까? 핵은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데. 그럼 핵의 바깥쪽에 전자가 있잖아. 그럼 전자는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핵을 어떻게 하겠어? 안으로 몰겠어? 바깥으로 뛰겠어? 바깥으로 띄어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쇄 간섭을 해서 옆쪽에 생기는 그 전자 파동, 걔를 뭐라고 불러요? 파이 반결합. 파이 안티 본딩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반결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합과 반결합을 가지고 얘가 단일 결합을 할까, 이중 결합을 할까, 삼중 결합을 할까, 얘네들이 결합이 강할까, 약할까를 나타내는 그 이론이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여기 뭐요? 이중 결합은 그래서 무슨 결합 하나랑 시그마 결합 하나랑 뭐 하나가 있어요? 파이 결합 하나가 있죠. 이번에 하나 더 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대충 눈치가 채지지 않나요? C 두 개, H 두 개. C하고 C 사이에 무슨 결합? 삼중 결합. H, H. 그러면 이렇게 삼중 결합을 한다는 건 실제 단일 결합은 여기 가운데 하나, 얘랑 얘 사이에 하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죠? 따라서 C 두 개, H 두 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가 섞여서 뭐가 되고 싶었으나 sp3가 되고 싶었으나 그 중에 두 개만 실제 반응에 참여를 하는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거야. sp. 나머지 p 오비탈 몇 개가 있어? 나머지 p 오비탈 몇 개가? 두 개가. 왜? 총 전자는 몇 개니까? 네 개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는 s 캐릭터가 몇 프로일까? 50%. 이번에 얘는 어떻게 생겨질까? 얘는 이렇게 생겨 거의. S 캐릭터 50%라서 거의 S가 대부분의 형태를 나타낼 거예요. 50%밖에 안 되는데 약간 왜곡해서 그리긴 하였으나 S 캐릭터가 크게 나타난다고. 아셨죠? 그러면 보세요. 얘는 이런 SP가 몇 개 생겨? 두 개. 두 개의 전자군이 배치되는 방법은 뭐야? 풍선 두 개는 직선, 선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SP 하나, 여기도 뭐? SP 하나. 여기에 누가 와? 수소. 여기 있는 탄소에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에 누구? 수소. 됐죠? 그럼 이번에 있는 이 P 두 개는 이 직선의 상엔 놓일 수가 없어. 그럼 그 P 오비탈은 어디 놓일까? 하나는 어떻게? 좀 전에 났던 것처럼 어디에? 위에 밑에. 또 하나는 어디 있으면 될까? 앞에 뒤에. 여기도 어떻게? 앞에 뒤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랑 겹쳐서 어떻게 해? 위에 밑에. 무슨 오비탈? 무슨 결합? 파이 결합 몇 개? 노란색 하나 생겼지. 또 뭐? 앞에 뒤에 놓이는 애가 있어서 어떻게 해? 앞에 뒤에. 그럼 얘도 파이 결합 하나 더. 그래서 위아래도 파이, 앞뒤에도 파이. 즉 핵을 기준으로 어떻게 뚱뚱하게 바깥으로 파이가 다 있죠. 그러니 얘는 전자가 바깥에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플러스가 오면 걔랑 어떻게 해요? 더 잘 붙겠지. 반응성이 더 어떻게 돼? 더 커져. 이해 가셨어요? 시그마 하나에 파이 몇 개? 두 개. 아셨죠? 다음 시간에 챕터 11 앞에서부터 줄 치면서 다시 갈 거예요.